어느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에 묻고 살지요? 이곳은 그 이야기를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곳, 사연 의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조용한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봐 주세요. 현실보다 더 현실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아기를 낳고 육아는 전쟁처럼 시작됐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머리 감을 시간조차 없었다. 친정 엄마는 멀고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결국 시댁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께선 혼자 지내시니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실 테고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CCTV 설치해드릴게. 거실이랑 아기 방 화면 볼 수 있게 해서 심심하실 때 손주 보는 재미라도 드리면 좋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랬다. 좋은 의도였다. CCTV는 정말 유용했다. 밤중 수유 때문에 잠든 사이 아기가 깼을 때 시아버지가 미리 전화도 주셨다. 아가 울더라. 처음엔 감사했다. 참 고마운 분이시구나 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거실에서 머리 질끈 묶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괜히 등줄기가 서늘했다. 한 번은 반바지에 반팔 티 입고 애기 안고 있는데 어딘가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CCTV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민감한 거겠지.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점점 이상해졌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도 오늘 낮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하면 괜히 부끄럽고 불안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아버님 혹시 요즘도 자주 CCTV 보셔? 남편은 설마, 안 보시지? 하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카메라 앞에서 혼잣말을 했는데 그 순간 진짜 누군가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아휴, 진짜 힘들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긴 할까? 그때 내 말에 대답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 모니터 너머에서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이상한 감각.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놓고 묻진 못했다. 그저 은근슬쩍. 아버님, 혹시 요즘 CCTV 보세요?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다. 아니야, 안 본 지 꽤 됐어. 나는 알았다. 거짓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거실에서 카메라를 피해 움직였다. 브라톱이나 반바지 같은 옷은 절대 입지 않았다. 운동할 때도 쿠션으로 몸을 가렸고 의식적으로 정면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분은 여전히 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다. 아기도 없고 남편도 출장 가고 나 혼자 집을 지키던 날. 나는 일부러 CCTV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다. 요즘 누가 절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버님 그거 보세요. 그때 카메라 렌즈 쪽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다. 움찔했다. 꺼졌던 연결이 다시 켜졌다는 증거였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진짜 불안해. 카메라 좀 점검해봐줘.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뒤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고 말이 없어졌다. 혹시 아버지신가? 남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고 계시죠? 제발 그만하세요. 이 집에서, 내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지켜본다는 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침입이다. 나는 이제 그걸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말한 그날 밤, 제발 그만하세요. 그 말 이후 화면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불빛도 꺼졌고 움직임도 없었다. 정말 끊었나? 아니면 또 모른 척인가? 그날 이후 나는 CCTV가 없는 공간에서만 움직였다. 안방 문을 닫고 화장실에서 쉬고 거실에 나가야 할 땐 후드티에 긴 바지를 입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다. 당신 말대로야. 아버지가 계속 접속하셨더라. 시간대까지 다 기록돼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뭔가 무너져 내렸다. 믿음일까? 체면일까? 가족이라는 이름일까?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내 눈치를 살폈다. 당신이 불편했겠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라고는 난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못 본 거야. 그분이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이 모른 척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말했다. 직접 가서 얘기할게. 내가 정리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할 거야. 그 아버님에게 직접 말해야 했다. 내가 당한 게 뭔지, 어떻게 느꼈는지, 카메라 한 대가 누군가의 일상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그 사람 스스로 듣게 해야 했다. 나는 시아버지 댁을 찾았다. 한 손엔 애기 분유가 담긴 가방, 한 손엔 내 핸드폰. 그 안엔 접속 기록이 저장돼 있었다. 문을 열어준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셨다. 어유, 애기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지. 들어와.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내가 다시 침묵할까봐, 이상한 관용으로 모든 걸 덮어버릴까봐. 그래서 문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 CCTV 아직도 보시죠? 그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이제 안 본다니까. 나는 핸드폰 화면을 켜 보였다. 여기, 시간, 날짜, 다 있어요. 밤 10시 32분, 새벽 1시 17분. 아버님이 본 시간들이에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게 중얼였다.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런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 전 가족이에요. 며느리이고, 애 엄마이고, 당신 아들의 아내예요. 근데 저 집에서도 옷 갈아입을 때마다 카메라부터 의식해야 했어요. 쉬고 싶을 때도 누가 보고 있을까봐 눈치 봤고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손을 떨면서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감정이 아니라 침범이에요. 신뢰를 깨고 저한테서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측은함도 분노도 아닌 그냥 공허.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저희 집엔 오지 마세요. 손주 얼굴도 당분간은 보여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그가 몸을 움찔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저와 제 아이를 지켜야 해요. 아버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납 못합니다. 돌아서 나오는 길 한겨울 공기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게 우리가 망가진 순간이었다.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이사 가자. 이 집에서 아버님이 몰래 날 지켜본 게 소름 돋아서 난 더는 못 살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고통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실 조명을 모두 껐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카메라를 바라봤다. 꺼져 있는 그 렌즈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이에요. 이사 온 집의 거실엔 CCTV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만 남기고 싶었다. 모든 건 끝났다. 우린 새 집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가 보지 않을 걸 알기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일기. 그 안엔 이렇게 썼다. 나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내 아이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한데 그날따라 집이 괜히 더 조용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지.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이 서 있었지. 아저씨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유진이, 내 딸 소꿉친구 어릴 땐 매일 같이 놀고 밥 먹고 우리 집 안방까지 뛰어다니던 꼬마. 그 애가 지금 28살의 여자가 되어 내 앞에 서 있더라. 아직 여기 계셨네요. 유진이한테 이사 얘기 듣고 들러봤어요. 나는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어색했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거든. 그래? 잘 지냈냐? 네, 아저씨도 예전이랑 똑같으세요. 그 애가 웃는데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더라.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 웃음에 괜히 쭈뼛해졌지. 수진이는 그렇게 종종 우리 집에 들렀다. 유진이는 바쁘고 나는 퇴직 후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진이와 마주 앉는 시간이 늘어갔지. 밥도 같이 먹고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소주도 한 잔 기울였지. 하루는 물어봤어. 너희 아버지는 잘 지내시냐? 그 애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더라. 저 아빠 없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느껴졌었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괜히 미안해졌지.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리 스스럼없이 다가왔던 거였지. 그날 이후로 나는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 예쁘게 컸다 말도 곱고 성격도 착하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비 오는 어느 저녁 수진이가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들어왔어. 회사에서 너무 혼나서 그냥 아저씨 집 생각났어요. 나는 조용히 수건을 꺼내줬고 그 애는 내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떨궜어. 다들 저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지. 나는 괜히 헛기침하며 술잔을 하나 따라줬고 그 애는 내 옆에 조용히 기대더라. 아저씨는 옆에 있으면 참 편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편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던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 식탁 맞은편에 앉은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웃는 꿈. 괜히 아침에 일어나서도 멍하니 창밖을 봤다. 며칠 후 수진이가 새 옷을 입고 왔어. 분홍빛 블라우스,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어때요, 아저씨? 소개팅 가는데 좀 봐주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 잘 어울린다. 예쁘네. 근데 속으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소개팅이든 뭐든 그 애가 딴 남자랑 잘 되는 상상은 싫었어. 그날 밤 나는 스스로한테 자꾸 물었어. 이건 뭐냐? 이 감정이 도대체 뭐냐? 답이 안 나오더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 내가 그 애를 기다리게 됐다는 것. 문소리만 나도 혹시 수진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내가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지.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TV도 안 켜고 그냥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줬어. 아저씨, 저는요 이상하게도 요즘 아빠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아저씨가 다 채워주는 느낌이어서요. 나는 그 말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 그 애가 말하는 아빠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 근데 그게 꼭 부성애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 애도 나도 서로 알고 있었을 거야. 그날 수진이가 술에 취해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그 어깨를 뿌리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60년 넘게 살아오며 이렇게 뛰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를 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그 애는 여전히 밝게 웃고 내 옆에 앉아 소주잔을 건네고 가끔은 아저씨,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대답을 망설인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자꾸 선을 넘을까 두려웠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 애는 한 번도 그 선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하루는 늦은 저녁 딸 유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아빠, 나왔어. 반가운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유진이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지. 그날 저녁 셋이 같이 밥을 먹었다. 유진이는 늘 그렇듯 말이 많았고 수진이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나만 조용했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손에 쥔 젓가락도 자꾸 떨렸다. 유진이가 수진이에게 물었어. 근데 너 요즘 왜 우리 집에 자주 와? 나 없는 날에도 종종 온다며. 그 말에 수진이가 싱긋 웃더라. 아저씨랑 얘기하는 게 편해서.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어른 말 들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유진이가 힐끗 나를 봤다. 우리 아빠랑 얘기하면 정신 차려지긴 하지 잔소리 장난 아니니까.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이 관계가 딸의 눈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얽혀가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날 밤 유진이가 자고 간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수진이를 현관까지 데려다 줬다. 문 앞에서 수진이가 말했지. 아저씨, 혹시 유진이 때문에 요즘 거리 두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러는 거 남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수진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는 오해 아니에요. 아저씨 좋아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간신히 말했지. 수진아, 너한테 난 그냥 아빠 같은 존재였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빠처럼 따뜻하고 어른스럽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 그녀가 조용히 한 발 다가와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제가 불편하셨어요? 나는 손을 빼지 못했다. 그 손 위에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지금 감정이 흔들려서 그래 힘든 시기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나로 보이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지금 오히려 제 감정이 너무 분명해요. 그날 밤 나는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어.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지. 며칠 뒤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다. 아저씨, 오늘 혼자예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래, 혼자야. 문자 하나만 보내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지. 수진이는 늦은 밤 혼자 찾아왔고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둘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고 수진이는 내 어깨에 고개를 툭 기대더니 말했지. 이렇게 기대 있는 것만으로도 전 좋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애가 날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진짜란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진 않았지만 그 경계에 아주 가까이 섰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책임감의 착각이야. 수십 번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은 이미 그 애를 향해 있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던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저씨, 이게 잘못이라면 끝까지 혼자만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아저씨를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로 본 날부터.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를 기다리는 게 하루 중 가장 긴장되고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어버린 게. 딸 유진이도 눈치를 챘던 모양이다. 아빠, 수진이랑 무슨 사이야?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사이긴 그냥 예전처럼 지내는 거지. 그 말에 유진이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 그래요? 수진이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마치 아빠한테 여자로서 호감을 가진 사람 같았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바짝 얼어붙었다. 그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유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에 자주 들렀고 수진이랑도 거리감을 두는 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와 있던 어느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고요히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빠, 유진이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이 식탁 위를 쓱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 앞에 앉아 차갑게 말했지. 내가 뭘 본 것 같아도 맞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듯 수진이 자리를 피했고 거실엔 침묵만이 남았다. 수진이랑 그런 사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그 애에게는 가장 확실한 답이었겠지.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아빠는 진짜 참 외로웠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연락을 끊었다. 그녀에게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지. 며칠 뒤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수진을 마주쳤다.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갔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왜 연락을 끊었어?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이제는 아니에요. 그날 유진이 눈빛 보고 저도 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아저씨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착각했어요. 근데 그 착각을 너무 오래 끌었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지. 나는 착각 아니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였다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진이는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다. 다시는 그녀가 내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다시는 그녀가 내 식탁 맞은편에 앉지 않았고, 나는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그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 정리했다. 유진이도 조용히 다시 거리를 뒀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일상을 흉내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손끝 온기, 조용히 기대오던 어깨 그녀가 내 이름 대신 속삭였던 아저씨라는 그 부름이 내 인생에 남긴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욕먹을 일인지 몰라도 그건 내가 살면서 가장 진심이었던 감정이었다. 지금도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애는 내가 감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